당장 도망쳐요. 절대 마시지 마세요. 대문 밖에서 밥을 얻어먹던 10살 가난한 소년이 시댁에서 하녀 취급받던 며느리 민주에게 몰래 건넨 쪽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정성이라며 건네던 그 검은 보약을 입에 대려던 찰나였죠.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이 천재 소녀는 대체 무엇을 받기에 이런 위험한 경고를 보낸 걸까요? 화려한 대저택의 높은 담장 안에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될 잔인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매일이 건강하고 웃음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거대한 대저택, 한때 재계의 거물이라 불리던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는 불빛이 따스했던 그 집은 지금 민주에게 거대한 쇠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그 집에 남은 건 유산을 둘러싼 탐욕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탐욕의 한가운데에서 민주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을 떠야 했습니다. 대저택의 넓은 마루를 걸레로 닦고 시댁 식구들의 아침상을 차리고 정원의 낙엽을 쓸고 빨래를 널고 설거지를 하고 또다시 저녁상을 차리는 것이 민주의 하루였습니다. 쉬는 시간 같은 건 없었어요. 한쪽 일이 끝나면 어김없이 누군가의 목소리가 날아들었죠. 야, 거기 먼지 좀 봐. 제대로 된 것도 없으면서 밥은 꼬박꼬박 먹어. 신우이의 말이었습니다. 민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 집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야, 거기, 이것 좀 저것 치워. 그게 민주를 가리키는 유일한 말들이었습니다. 마치 이름이 없는 사람처럼, 아니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받고 있었죠. 그런데 민주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시키는 대로 했고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지옥 같은 집을 떠나지 못했던 걸까요? 그건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민주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던 아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민주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뛰었더라면, 내가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날 그 길로 가지만 않았더라면, 끝없이 되뇌는 자책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고 그 무게는 세월이 흘러도 단 한순간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한 엄마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이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으며 모든 구박과 모욕을 제 몫의 형벌처럼 견디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 죄책감을 교묘하게 이용했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아도 민주가 고개를 들려 할 때마다 그녀를 다시 주저앉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슬쩍 꺼내거나 아이 사진이 놓여 있던 방에서 일부러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시어머니 박 여사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부엌에서 직접 끓인 검은 보약을 들고 민주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도자기 잔에 담긴 그 액체는 짙은 갈색을 넘어 거의 검은빛에 가까웠고 코를 찌르는 탁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민주는 매번 그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시어머니의 시선 아래에서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다 마셔. 건강이 나빠지면 안 되잖아. 이 집에서 일할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단단한 벽 같은 것이 있었어요. 민주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면 시어머니는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2모금, 3모금, 잠 바닥이 보일 때까지 그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민주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삼킨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뒤에야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 보약을 마시기 시작한 이후부터였습니다. 민주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온 것은요. 처음에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정도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졌고 빗자루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피곤하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기억나지 않았고 익숙한 복도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분명 부엌으로 가려고 걸음을 옮겼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정원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죠. 어느 날은 찻잔을 들다가 손에서 힘이 빠져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산산조각 난 찻잔 위로 시동생의 혀 차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즉, 진짜 갈수록 쓸모가 없네. 민주는 깨진 조각을 맨손으로 주워 담았습니다. 손바닥에 피가 맺히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어요. 아무도 피가 나는 그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세수를 하려고 거울 앞에 섰다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톱이 변하고 있었어요. 연분홍빛이었던 손톱 밑이 어둡게 변색되어 가고 있었고 손가락 끝까지 미세한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불과 몇 달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 아래 그림자가 짙어졌으며 한때 맑았던 눈동